청담동 레스토랑 상견례에서 우리 엄마가 중학교 졸업이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영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사부인 영어 못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인생 사연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32살 은채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상견례 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청담동의 그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예약만 몇 달이 걸리고 한 끼에 1인당 20만 원짜리로 소문난 곳.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 한복판의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곳을 무척 좋아하신다며 상견례 장소로 직접 예약까지 해주셨죠. 은채야, 긴장되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엄마는 늘 당당하시고 씩씩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어깨가 움츠러드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리 준비된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자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도배한 화려한 차림새.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의 시계만 해도 제 월급 몇 달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한테 좋은 옷이라도 하나 사드릴 걸 그랬나. 엄마는 언제나처럼 깔끔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셨거든요.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구두, 화장도 연한 파운데이션 정도만. 어머, 은채 어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며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은채 엄마입니다. 엄마가 깍듯하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말투와 차림새를 동시에 관찰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정우 엄마예요. 평소에 은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대화를 이어갔어요. 은채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아, 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35년간 영어를 가르쳤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뭔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톤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엄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합니다. 아, 음식점을 하시는군요. 그럼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왜 학력을 묻는 거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너무 의외였다는 듯 눈을 크게 뜨시더니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갔어요. 어머, 중학교만요? 마치 외계인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뚝 끊어져 버렸어요. 조용해진 틈을 타서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받아들고는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이 집은 메뉴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시며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혹시 메뉴판 못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가에는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엄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래요? 전 중학교만 나오셨다고 하셔서 혹시나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하긴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기본적인 영어는 하셔야겠죠.
요즘엔 영어 못하면 외식하기도 힘드니까요.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실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며 품격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모르는 사람. 남의 아픔을 비웃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엄마는 영어를 몰라서 중졸인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엔 중졸인 분이 아무도 없어서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다고? 사람을 동물원 구경하듯 한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이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사장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박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상견례 중이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장이 저희 엄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사장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희 건물주님께서 오시면 미리 연락 주시죠. 최고 자리 미리 준비해뒀을 텐데 말입니다. 건물주?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방금까지 중졸이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 고급 레스토랑 건물의 주인이라니. 아니, 그럼 이분이?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이 저희 건물 사장님이세요. 레스토랑 사장이 엄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신 고마운 분이죠. 엄마는 담담하게 미소만 지으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사장님. 다른 건물 같았으면 이런 월세로는 절대 못해요. 사장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월세도 몇 년째 안 올리시고 저희 장사 잘 되라고 항상 신경 써주시는데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항상 수수한 옷만 입으셨는지, 왜 화장품도 샘플로만 쓰시고 아껴 쓰며 사셨는지. 모든 것이 투자였던 거예요.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렇게 이룬 것이 청담동 한복판의 이 고급 건물이었던 거죠. 사장님,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말하자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손님이니까요. 그래도 건물주님이신데 어떻게. 괜찮다니까요. 박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말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레스토랑 사장이 나가고 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나 봐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고 해서 무시하셨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메뉴판 못 읽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괜찮아, 은채야. 엄마, 괜찮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죠? 아니야, 정말 그런 뜻이.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건 뭐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육자시니까 사람의 내면을 보실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채야. 정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어머님도 결국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시네요. 그게 아니야, 은채야. 오해야. 오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중졸이라고 했을 때 그 표정은 뭐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영어 메뉴판 얘기하실 때 그 비웃는 투는 뭐였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는요. 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알고 있어. 20년 넘게 식당 하시면서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대하셨고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돈으로 저 공부시키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은채야, 그만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오늘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은 대학 나오고 교사하시면서 뭘 배우신 거예요? 은채야. 사람의 가치가 학벌로 정해진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셨나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돌아오나요? 저는 일어섰어요. 저는 이런 분과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채야. 정우가 당황해서 저를 붙잡았어요. 너무해. 우리 엄마가 잘못하긴 했지만 잘못한 정도가 아니야. 저는 정우의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라고. 엄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은채야, 우리 가자. 엄마. 괜찮아.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식당을 나가셨어요. 저도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엄마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방 앞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가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들어가자 엄마가 얼른 눈물을 닦으셨어요. 왜, 은채야? 엄마, 울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너가 왜? 제가 더 잘해야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은채야.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너는 충분히 잘했어. 엄마는 왜 그냥 참으세요? 저라면 바로 일어나서 나왔을 거예요.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 그럼 왜? 너 때문이야. 엄마의 말에 제 가슴이 또 아팠어요. 너희 결혼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심했구나. 엄마. 사실 나도 화났어. 엄마가 진솔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영어 메뉴판 얘기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 당연히 화나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깔보는 건 교육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맞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던 모습,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던 뒷모습. 그런데도 저한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던 엄마. 엄마, 제가 지금까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뭔 소리야.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너는 내 자랑이야, 은채야. 엄마가 제 자랑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받지 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아.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 정우와 통화하면 또 감정적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내일부터 어떻게 하죠? 뭘? 정호랑 결혼 얘기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너 마음이야.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너를 생각하면 걱정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했어요. 오늘 어머님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 평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맞아요. 오늘 그분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겠지. 저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채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면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엄마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 정우한테서 문자가 10개나 와 있었어요. 은채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우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에 정우가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은채야. 정우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들어와. 저는 정우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엄마도 나오셨지만 인사만 간단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줘. 정우가 엄마가 들어가신 방향을 보며 말했어요. 직접 말씀드려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정우가 말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계속 울었어. 저는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울어봤자 뭐해요. 은채야. 이미 상처는 다 줬는데. 정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에 엄마가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오신 게 아닌데 하필 저 때문에. 은채야, 제발. 저도 정말 화가 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을 정말 존경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가짜가 아니야. 정우가 변명했어요. 우리 엄마도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언제가 진짜예요? 평소가 진짜예요? 아니면 그날이 진짜예요?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은채야. 저는 그날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진짜 헤어지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저도 정우 오빠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응.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계셔. 저는 엄마 방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려 볼게. 정우가 간절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에 엄마와 얘기했어요. 엄마, 어머님이 사과하러 오신다는데요. 그래? 엄마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셨어요. 만나보실 거예요? 글쎄다. 엄마가 망설이셨어요. 만나봐도 달라질 게 있을까?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은채야. 엄마가 저를 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도 모르겠어요. 정우한테는 마음이 있지? 네. 그럼 한번 만나보자. 엄마가 결정하셨어요. 그래도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야. 이틀 후에 정우와 그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으신 채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엄마가 나오시자 예비 시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실에 앉자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엄마의 대답이 짧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러셨죠. 엄마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평생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정작 저는 그 반대로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영어 메뉴판 얘기하실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다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상처는 다 받았는데.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얘기겠죠.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은채야. 평소에 어머님을 정말 존경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님의 모습은 제가 아는 어머님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은채야. 사람의 가치를 학벌로 매기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더 심하게 울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우 오빠는 좋지만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은채야, 제발. 정우가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돌아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우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절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당황하셨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시라고요.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엄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은채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다 어머님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해도 딸을 대학원까지 보내시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신 거예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된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제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아왔나 봐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정작 선생님은 그렇지 못하셨죠. 네, 맞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그날 정말 상처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실 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슬펐어요. 죄송해요.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도 가고 싶었고 대학도 가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라도 공부했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만 봤죠. 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더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교수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중졸인 게 아니라요. 알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은채야. 엄마가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절대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시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어요. 은채야 됐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알고 있어. 정말요? 은채를 보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 예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으니까요. 엄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리고 청담동에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엄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운이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실력이에요. 그리고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머님, 정호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약속드려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거나 은채한테 상처 주시면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예비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엄마를 정말 존중해 주시고 저한테도 더 잘해 주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상견례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따뜻한 자리였어요. 사모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은채가 요리를 배워야겠네요. 저도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 정호가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요. 결혼식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은채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변화시켜줘서. 어머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와 어머님 덕분이야. 그리고는 엄마한테도 가셨어요.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니와 엄마는 정말 친하게 지내세요.
가끔 둘이서 쇼핑도 가고 차도 마시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의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좋은 결말이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